유명한 수학학원에서 6학년 과정을 끝냈다 했는데 학교 단원 평가조차 77점을 받아오고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단원이 도형 파트였고 혹시나 해서 5학년 문제를 풀려보니 기하 파트가 개념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더 심각한 건 파트 상관없이 기본 문제는 다 맞추고 응용부터는 전부 별표를 쳐놨어요. 이런 아이는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좋은가요? 학원 믿고 중등 들어갈 뻔한 아이랍니다. 선행을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선행은 전략적인 선택이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선행이 악이 아닙니다. 선행은 현명한 선택이고 전략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케이스가 문제가 되죠. 개념 위주로 선행을 해나간다던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재학년 거도 잘 못 풀거나 아니면 개념 위주로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진도만 선행 위주로 하는 학원이라는 건 진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보통 3개월에 한 학기도 나가고 합니다. 3개월이면 전학기 심화와 현학기 개념을 같이 나가는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6개월이면 한 학년을 나가는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그야말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죠. 막 틀리는 것도 많고 한데 틀리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제대로 없고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면 제대로 학습이 되기가 힘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뭘 놓쳐버리면 아이가 이제 말하자면 수학은 이렇게 나선형식으로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나왔던 거 또 나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뒤에 학년에 도움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학년이든 제대로 해나가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는 밑에 게 제대로 안 되면 위에 것도 제대로 되기 힘든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의 공부는 중등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5, 6학년 것들을 잘 해놔야 중학교 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기하 파트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제대로 한번 그 공부를 하고 넘어가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뒤집기 돌리기 아 4학년이니까 뒤집기 돌리기는 6학년 과정까지 끝났다고 해도 그 단원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뒤집기 돌리기 파트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뒤집기 돌리기 파트가 완벽해지기는 뭐 쉽진 않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기하 파트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기본 문제만 하고 응용부터는 별표 5학년 부분에 도형 심화 쪽 정계도, 입체도형, 뭐 정육면체와 정계도 이런 내용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따라하면 풀리는 초등수학과 기본서가 지금 아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한 친구예요. 그래서 따풀을 추천해 드리고 싶긴 한데 따풀이 너무 참 방대하고 지금 6학년 과정까지 끝난 친구인데 기하가 어려우면 기하 파트만 모아 가지고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도 쉽진 않네요. 일단은 따풀에 기하 파트만 모아서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4학년의 각 이런 부분은 잘하면 4학년은 패스해도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기하 파트가 입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약한 부분이 그러면 5학년 6학년에 나오는 기하 파트 입체 도형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모아서 풀어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 될 겁니다. 그 정계도와 관련된 거라든가 입체 도형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갖지 못한 시각을 갖게 만들어 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가 심화 문제를
정확한 풀이 과정 없이 두세 줄 정도 쓰고 풀어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는데 틀리는 문제가 생기며 오답 시 틀린 부분 체크가 어렵습니다. 풀이 과정을 꼭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풀이 과정을 꼭 쓰는 습관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수학은요, 생각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쓰기 전에 머리로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거 더 편하게 푸는 방법 없어? 한 줄이라도 덜 적고 푸는 방법 없어? 라는 고민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발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EBS 다큐라든가 저도 이제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수학을 바라보는 눈, 정말 답처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한 줄 한 줄 써.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 요구하는 바, 그 다음에 풀이 과정에 대한 핵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정말 이 방법이 맞을까? 아니면 이 방법이 더 좋은 걸까? 이것까지도 많이 고민해보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 이렇게 접근하면서 더 수학을 잘하게 되는 아이들, 그리고 더불어서 그걸 넘어서 EBS에 그런 게 나온 적 있어요. 물론 이제 외고 다니는 좀 아주 똑똑한 친구들의 이야기이긴 한데 정말 그 한두 줄만 끄적끄적 하면서 답을 내는 아이들. 수학은 정말 기계적으로 답을 내는 것보다 많은 생각들하고 엉뚱한 사고들 속에서 발전되고 발달되는 부분들도 있다. 근데 수학을 정말 기술적으로만 생각해서 한 줄씩을 제대로 쓰고 그것들 풀어가는 과정들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답 시에 오답이 나왔을 때 뭐 때문에 틀렸을까를 체크하기 위해서 아이를 쓰게 한다. 이거는 정말 저는 반대하고 싶고요. 네. 이건 정말 반대하고 싶고, 아는데 틀린다. 이거는 문제가 되죠. 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죠.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지만 전혀 쓰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 두세 줄 정도를 쓰면서 풀어낸다라는 건 저는 풀이 과정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풀이 과정이 논리적으로 기술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 아이 머릿속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술이 되고 실수가 적고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제가 제 주위에 수학 잘했던 사람들하고 얘기들을 해보면 저도 그랬고 대부분들 수학은 그렇게 공부해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쓰는 걸 아이에게 강요하시진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 부분 가지고 이제 학원에서나 아이들 지도하는데 많이 하는데, 평소에 그렇게 꼼꼼하게 쓰고 하게 하는 게 과연 보여주기를 위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학원에 공부 잘했던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잘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서술이 필요한 문제가 있죠. 서술이 필요한 문제가 있고 과정을 제대로 적어야 되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수학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부를, 핵심이 되는 것들을 잘 적고 풀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더 강조되어야 되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합니다. 풀이 과정을 꼭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다지 찬성하지 않습니다. 쓸 때를 구분하고 그때 제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쓰는 연습은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풀이 과정을 꼭 쓰는 습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입니다. 아이가 해당 학년 심화 문제를 10문제면 3문제는 틀리는데 이걸 그대로 다시 풀어보라고 하면 2문제 정도는 더 맞는 편입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 걸까요? 말씀하신 이 느낌에서는 잘 안 와닿는 것이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느낌은 실수로 틀린다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보통은 집중력의 문제일 것 같아요. 집중력의 문제. 그러니까 10문제를 꼭 맞아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 거죠. 다시 풀어라고 하면 보통 3문제 틀린 것 중에 2문제는 이런 거였지 고치게 되는 아이라고 하면 저는 집중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야말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집중하지 않아서 틀리고 있다는 걸 인지시켜주고 공부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집에서 어머니께서 물어보시는 거라면 정말 공부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공부할 때 그 TV 켜놓고 숙제한 적이 있지만,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그럴 때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학원이라면 이 친구는 그럴 때마다 불러서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인지가 좀 되면 나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